아시아에만 머물던 한류가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점화가 된 한순간이 있었어요. 아마도 많은 유럽의 기자들은 이 순간을 잊지를 못하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처럼 자국 문화에 자존심이 강한 기자들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쓴 기사를 읽어보면 예전 정명훈 선생님이 파리 바스티 오페라 극장에서 리차드 스트라우스의 작품 살로메를 가지고 첫 선을 보일 때 그때 그 느낌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도 놀라는 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놀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놀라는 이런 단어를 썼었거든요. 기자들 분위기가 뭐야 이거 동양인이 와서 제가 잘하나 한번 볼까 이랬다는데, 많은 기자들도 당시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 그런데 그게 그런 우구심의 순간이 더 반전이었던 거죠. 의심의 눈이 환호로 바뀌던 그 순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박이었던 겁니다. 바로 정명훈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되던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한류가 이제 한 거장의 무대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놀라 쳐다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많은 기자들은 이렇게 놀라고 있었죠. 차이가 있다면 정명훈이라는 동양인이 세계 최고 오페라 무대 프랑스 파리지앵의 자존심 바스티에 오페라 극장에 입성을 한 것이고, 이번은 이와 반대로 세계 최고의 거장이 유럽에게는 문화의 변방 서울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 분위기는 반전의 매력에 사로잡힙니다. 그 거장은 바로 칼 라거필드, 샤넬의 최고 수석 디자이너였고 수십 년간 세계 패션을 주도했던 그 신같은 존재 칼 라거필드에 의해 한류가 전 세계에,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탄생되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탄생했다는 그 의미는 이제 한류가 한국인에 의해 창조가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서양 사람들로부터 재확산되는 순간, 그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얘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한류의 세계적 트렌드는 그렇게 칼 라거필드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탄이었죠. 칼 라거필드는 2014년 서울에서 그렇게 자신의 샤넬 크루즈 쇼를 성황리에 마칩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이제 아시아에서만 머물던 한류가 본격적으로 고급의 옷을 입고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강남 스타일로 유튜브에서만 존재하던 그런 한류가 아니었던 거죠. 칼 라거필드의 서울 샤넬 크루즈 패션쇼를 기점으로 서울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전 세계 매거진에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꿈틀거렸던 한류를 상업화하기 위해 각국의 매장들이 속속 움직이기 시작하죠.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은 곧바로 K 패션 팝인이라는 코너를 만들었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포착했던 이 미국 최고의 백화점은 한류를 무기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제 한류가 한국인으로부터의 확산이 아닌 서양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재확산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가만 보면 자본주의는 이렇게 참 대단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움직이는 건 결국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K-패션 팝인 이 프로그램에는 8명의 한국인 디자이너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K-뷰티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 화장품 시장에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K-뷰티. 그러나 한국 여행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K-뷰티 팬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K-뷰티는 입소문을 타고 기성세대로 더욱더 시장을 넓히게 되죠. 그리고 이미 K-뷰티를 사용해본 유저들의 K-뷰티 사랑으로 K-뷰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샵들이 현지인들에 의해 생겨나며 다시 재확산되었고, 지금은 K-뷰티 그 자체가 믿고 살만한 상표가 되었습니다. 단지 K-팝 등 Z세대에만 머물던 한류가 이제 유럽 현지인들 기성세대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 이렇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기성세대를 점령한 한류는 다시 K-팝, K-필름 등 기성세대들에게도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Z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를 어우르는 새로운 문화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밌는 사실은 아직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BTS, 블랙핑크 등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한류는 지금 서양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방위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어쩌면 문화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한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아직 성장이 온화한 편, 기사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도 곧 바뀔 것으로 2017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당시에 내다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의 물결, 즉 한류가 수직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KBT는 2020년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광하기 시작하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큰 기회가 있다. 독일 시장과 KBT가 가장 잘 맞는다. 독일인들 구매할 곳이 없어서 KBT 미국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실험적이고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KBT. 시장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늘 끝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기성세대는 언제부터 한류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한류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서양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려집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한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한류, 이 한국 단어는 속속 백과사전에 등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프트웨어로 무장을 했었죠. 이젠 한국 식사, 한국 화장품, 한국 가요, 한국 패션, 한국 영화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양인들의 생활 자체를 모두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아이들은 가장 완벽한 팝머신 K-팝으로 청소년 문화가 바뀌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K-팝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책상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구글을 통해 K-팝 기사를 번역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K-팝이 한국어를 배우는 뜨거운 하이프 현상을 촉발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문화를 바꿔놓은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한류, K-팝, KBT, K-필름, K-푸드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런 풍부한 다양성을 유럽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거죠. K-팝도 다양성, 한국 K-필름도 다양한 주제, KBT도 다양한 천연재료, K-팝은 스트리밍, 패션, 뮤직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쇼 등 종합된 대중예술로 유럽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K-필름은 풍부한 한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유럽인들에게 애청되고 있죠. 또한 KBT는 전에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사용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천연 원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식사는 그냥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류는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필름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한국 영화 K-필름이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한류 2.0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하죠. 바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 환경, 즉 스트리밍이 들어오고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인프라의 발전으로 한류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를 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깔고 왜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느냐? 바로 돈이 되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돈이 되는 이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콘텐츠를 한 플랫폼에 모아서 가격은 싸게, 그러나 시장의 파이는 크게, 바로 박리담회식으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한류 같은 창의적인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류가 세계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하드웨어, 인프라가 세상을 바꾸기도 했지만 실제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그 하드웨어를 채워주는 소프트웨어가 한류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한류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